내가 아직 30도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분노를 성격이라고 믿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내가 예민해서도 세상이 부당해서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 시절에 나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진실이라 착각했다. 마음이 요동치면 곧바로 말이 튀어나왔고 말이 튀어나온 뒤에는 늘 같은 후회가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평온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100살을 넘긴 지금에서야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분노는 나이로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는 훈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나는 수십 년간 강단에 서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젊은 학생도 있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었다. 지위나 학식, 재산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타고난 성정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부를 원인으로 삼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부를 돌아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나 100년을 살며 수없이 내 분노를 해부해 본 결과 나는 단 한 번도 타인이 내 감정을 만든 적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단지 자극을 주었을 뿐이다. 진짜 결정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내려졌다. 같은 말을 듣고도 화를 내는 날이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넘긴 날도 있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내부 상태였다. 지쳐 있었는지, 기대가 컸는지, 스스로를 통제할 여유가 있었는지,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말을 자주 적어두었다. 감정은 방문객이고 선택은 집주인이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 하지만 그 감정에게 집의 주도권을 넘길 필요는 없다. 많은 이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통제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억압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온다. 진짜 통제는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침묵할 것인가? 지금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지나가게 둘 것인가? 이 짧은 간극 속에서 인생의 방향이 갈린다. 한국의 중장년층이 특히 분노에 지치기 쉬운 이유는 분명하다. 책임은 늘었고 인정은 줄었으며 버텨온 시간에 비해 돌아온 말은 차갑다.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잃었다. 통계는 말한다. 중년 이후 감정 소진과 분노 장애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체감이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라는 질문 속에는 이미 해답이 숨어 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은 채 버텨왔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인생의 절반이 훨씬 지난 후에야 깨달았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세상은 바뀌지 않고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 통제 시스템은 언제든 다시 훈련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오가지만 그것이 당신의 중심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하루를 망치던 말이 그저 지나가는 소음이 된다. 이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얻은 첫 번째 결론이다. 평온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적으로 착각하며 살았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문제로 규정했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마음속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이렇게 물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럴까? 그러나 인생의 굴곡을 수없이 건너온 지금 나는 그 질문이 얼마나 나를 약하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안다. 그 질문은 언제나 힘의 방향을 바깥으로 밀어낸다. 책임도 주도권도 모두 타인에게 넘겨버린다. 강단에서 은퇴한 뒤 나는 인간관계를 멀리한 적이 있었다.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도피에 가까웠다. 진짜 변화는 관계를 피했을 때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었을 때 시작되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무례한 말을 던졌고 나는 평소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을까?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적으로 보기보다 거울로 보기 시작했다. 타인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던 버튼을 눌러줄 뿐이다. 만약 그 버튼이 없다면 아무리 세게 눌러도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솔직히 불편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상대를 탓할 수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순간 놀라운 해방이 찾아왔다. 외부가 원인이 아니라 내부가 원인이라면 나는 다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간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반복해서 보았다. 늘 불평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 타인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를 한 번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대로 깊은 평정을 지닌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모욕 속에서도 스스로를 관찰했다. 싸우지 않았고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배웠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밀도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젊을 때는 넘어가던 말이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과 과거의 상처를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버텨왔다. 그래서 작은 무시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다. 아직 단단해질 수 있는 지점이 남아있다는 신호다. 시험은 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온다.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한다. 무례한 말로, 비교로, 침묵으로 그때마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위치를 바꾼다. 피해자에서 관찰자로, 반응하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이동시킨다. 관찰자의 자리에 선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싸움이 줄어들수록 에너지는 안으로 모이고 그 에너지가 쌓일수록 평정은 깊어진다. 100년을 살며 내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진짜 통제는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는다. 진짜 통제는 모욕 속에서, 불공정함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조종사다. 그리고 그 조종사는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한때 말이 곧 힘이라고 믿었다. 설명을 잘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했고 반박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자극을 받는 순간마다 말을 준비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말이 많았던 시절일수록 삶은 더 소란스러웠다. 반대로 침묵을 배운 이후 인생은 눈에 띄게 단순해졌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다. 사람이 즉각 반응하는 순간 통제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읽고 계산하고 다시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멈출 때, 한 박자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흐름은 끊긴다. 그 짧은 정지 속에서 상황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나는 수없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말하지 않았기에 싸움이 사라졌고 반응하지 않았기에 관계가 소진되지 않았다. 중년 이후 많은 이들이 침묵을 두려워한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을까 걱정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불안해한다. 그러나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침묵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모든 생각을 말할 필요는 없고 모든 감정을 표현할 의무도 없다. 지혜는 언제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아는 데서 드러난다. 침묵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은다. 불필요한 설명과 변명은 힘을 바깥으로 흩어버린다. 강한 사람은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이 말을 대신하게 둔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태도는 깊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낀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선택하지 않은 반응은 힘을 낭비하는 일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침묵은 자유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한 단계 위에 서게 된다. 상대는 여전히 자극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중심을 건드릴 수는 없다. 나는 이것을 인생 후반부에야 배웠다. 너무 늦었다고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늦은 배움은 없다. 침묵은 연습할수록 깊어진다. 그리고 그 깊이는 당신을 보호한다. 다음으로 나는 침묵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법이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과 상황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한다. 사람들은 흔히 거리 두기를 차가움으로 오해한다. 마음을 닫는 것, 무관심해지는 것,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감정적 분리는 그와 정반대다. 분리는 차단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여전히 느낀다. 기쁨도 실망도 서운함도 느낀다. 다만 그 감정들이 방향타를 잡지 못하게 할 뿐이다. 감정에 빠지는 것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만든다. 젊은 시절에 나는 기대가 많았다. 이해받고 싶었고 안아주길 바랐고 최소한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깊어졌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교묘한 감정의 족쇄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내 하루를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평화는 이미 내 손을 떠난다. 나는 그 사실을 수없이 분노한 뒤에야 배웠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원칙에서 기준을 찾기로 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인정받지 못해도 나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존중이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나의 기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마음에는 문이 있다. 그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면 하는 금세 소란스러워진다. 나는 어느 시기 하루 종일 불평과 자극적인 뉴스, 분노가 섞인 대화 속에 머문 적이 있다. 그 시절에 나는 늘 피곤했고 작은 일에도 날카로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은 우리가 들여보내는 것의 총합이다. 무엇을 보고 누구의 말을 오래 듣고 어떤 분위기 속에 머무는지가 감정의 상태를 결정한다. 중장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이미 지쳐있다. 그래서 더 쉽게 자극에 반응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더 엄격한 선별이다. 모든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모든 대화에 참여할 의무도 없다. 강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문직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들어오는 것을 관리해야 한다. 감정적 분리를 익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러는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을 가장 정확한 자리,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는다. 그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자가 된다. 기대에서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분노도 함께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평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감정적 분리가 주는 진짜 자유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서야 나는 하나의 축이 모든 균형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것은 성격도 환경도 운도 아니었다. 목적이었다. 사람이 쉽게 화가 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린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한 배는 폭풍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한다. 나 역시 목적을 잃었던 시절이 있었다. 연구와 강의가 익숙해지고 하루가 반복되던 시기였다. 그 무렵 나는 사소한 말에 예민해졌고 작은 무시에 오래 머물렀다. 지금 돌아보면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쓰고 있는지 흐려졌을 때 감정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는 분노와 짜증이 채운다. 그러나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노년에 이르러 내가 붙잡은 목적은 단순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 말과 침묵이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되찾은 순간 많은 감정들이 힘을 잃었다. 목적이 생기면 우리는 묻게 된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가? 이 싸움이 내가 가는 방향과 관련이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수많은 분노가 의미를 잃는다. 목적은 동기가 아니다. 동기는 기분에 따라 사라진다. 목적은 중력이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분노를 느껴도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을 100년을 살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내면의 평화는 감정이 아니다. 기분도 아니다. 그것은 훈련된 상태다.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 목적을 중심에 두는 훈련, 이 모든 것이 쌓여 하나의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 상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다. 불공정함도 무례함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달라진다. 더 이상 외부 조건 위에 평화를 올려두지 않는다. 당신의 평화는 사람 위에 있지 않고 상황 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당신 안에 있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비어있지 않다. 깊다. 그는 설득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며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이것이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전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통제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통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